안녕하십니까? 19살에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으로 장사를 시작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정규 교육 속에서 의상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국내는 물론이고 당당히 해외 패션계에서도 주목을 받는 디자이너로 성장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명제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주인공입니다. 디자이너 최범석 씨를 오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패션 분야에서뿐만이 아니고 네. 그냥 그 일반 대중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삶의 모델로까지 삼고 싶은 분이라고 그러던데 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실 약간 제 입장에서는 약간 과대 포장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네. 장사를 하다가 네. 옷이 만들고 싶어서 옷을 만든 건데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명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얼마 전에 뉴욕 컬렉션 쇼를 마쳤다고 네. 그러던데 이번이 두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2월 달에 했었고요. 네. 지금 9월 달에 컬렉션을 하고 돌아왔는데 네. 첫 번째는 약간 어리둥절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10번 넘게 컬렉션을 하고 뉴욕에서 첫 번째 컬렉션을 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포커싱을 한 게 아니라 그들한테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네.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약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좀 자신감 있게 했죠. 아, 그렇군요. 네, 이 네. 두 번째 한 게 훨씬 반응은 좋았어요. 네. 네. 점점 나아져야죠. 나아져야죠. 예.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네. 근데 그 뉴욕에서 쇼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처음 도전할 때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처음에 도전할 때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계속 하다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패션이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외래에서 시작된 거라 그들한테 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밀라노랑 파리랑 뉴욕을 세 군데가 제일 큰 컬렉션이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돌았었어요.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밀라노도 저랑 안 맞는 거 같고 파리도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뉴욕을 결정하고서 뉴욕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연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뉴욕을 결정을 하고 뭘 막 이렇게 뭐 이메일도 보내고 뉴욕에서 이제 뭐 PR도 구해야 되고 쇼룸도 구해야 되니까 막 이메일을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이제 한국에서 보낸 이메일이.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옷을 싸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었던 그 옷들 카탈로그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네. 가서 이제 직접 그 주소들을 다 받아서 직접 다 찾아다녔었어요. 네. 근데 옷 보기 전에는 뭐 약간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옷을 보여주니까 자기네랑 하자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뉴욕 컬렉션 처음 하게 됐죠. 네. 그 어떤 옷이었습니까? 제가 만든 옷 이런 옷들이죠. 남성복. 예. 여자 옷은 없고. 네, 여성복은 아직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어허. 2년 있다가 준비해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남자 옷이 쉽다고 느껴지는데 듣기에 네. 남자 옷 만들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근데 쉬운 것보다 제가 여지껏 계속 남성복을 했기 때문에 10년 네. 넘게 남성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성복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디서 장사를 시작했습니까? 동대문에서 시작했습니까? 처음 장사는 홍대 앞에서 이제 노점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고요. 예. 예. 그건 무슨 옷을 팔았습니까? 그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구제라고 네. 예, 빈티지라고 하는데 네. 그걸 이제 띄어다가 노점에서 자기가 만든 팔았었죠. 건 아니고. 네, 제가 만든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옷을 팔다가 처음에 이제 다들 어느 누구든 무엇을 시작할 때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 역시 처음에 저의 시작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달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러고서 원단 시장에 가서 원단 일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원단 시장에서 이제 아주 박봉의 월급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었죠. 근데 원단 시장에서 처음에 원단을 배우러 갔는데 너무 배달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원단 롤을 들고 맨날 배달만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뭐 소매 장사를 했는데 거기서 소매 장사하다가 옷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동대문을 들어가게 됐죠. 네. 동대문에서는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네,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 동대문에서 그럼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옷을 다 만듭니까? 띄어다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옷을 만들고 싶어서 들어간 거라 옷을 만들었었죠. 근데 처음에 너무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너무 모르고 하다 보니까 원단도 모르고 뭐 봉제도 모르고 패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서 알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만들기 전에 원단 시장이 8시쯤 열면 8시 뭐 반쯤에 가서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 돌면서 거기 있는 계신 분들한테 원단 이름을 들어 물어보죠. 이건 어떤 거냐, 이건 어떤 거 만드는 거냐 계속 물어보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 가서 이제 공장 분들한테 맨날 물어보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됐죠. 그리고 사실 뭐 저의 뭐 다른 분들은 패션 하시면서 의상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물론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원단에 계신 이제 소위 말하는 삼촌들이라고 그러죠. 네. 삼촌, 뭐 공장의 아주머니들, 네. 공장 사장님들이 선생님이었죠. 어렸을 때요. 네. 그 디자인은 정식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게 근데 저는 정식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 다니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배운 것이. 네, 그게 오히려 정식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어쩌면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주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저한테 안 될 거라고 그랬었어요. 제 안 될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는 선배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안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옷을 만드는 재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쵸. 그려야 되고 그쵸. 재봉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을 아직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에요. 다른 디자이너에 비해서 그림을 연습은 많이 해도 전문 과정으로 배운 그림하고 제가 그리는 그림하고는 완전 다르죠. 저는 아직도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닌데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될 만큼은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옷이 잘 팔리려면 네. 지금 누가 만든 어떤 옷이다 하는 것이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 같아요. 첫 번째 유명한 그 하이 레벨의 가격의 브랜드들도 있지만 누가 만들어서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그 네이밍만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저가에서는 정말 싸고 이뻐야지만 팔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이 싸고 이뻐야지만 팔리는 시장에서 정말 생존이라는 걸 타이틀로 건 시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거를 만들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몸에 배 있죠, 살짝. 패션쇼를 누구 패션쇼를 가서 보고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온통 머릿속에 패션쇼밖에 없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26살 때인데요. 21살 때 처음 동대문에 들어가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니까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막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만드는 것마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이제 여기가 내가 동대문에서 한 이제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파리에 홍은주 선생님이라고 그 전에 이제 서울 컬렉션 계속 지금 하시는 분인데 파리 진출하신다고 저보고 같이 한번 가서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패션을 하면서 여지껏 저는 생계 유지나 어떤 생존의 그런 걸로 패션을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패션이라기보다 그냥 옷 장사였었죠. 그러다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저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에너지를 축적을 했다가 한꺼번에 표출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한국 돌아와서 이제 막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고 그걸 하고 싶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부딪혔었죠. 패션쇼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 했습니까? 그 다음 해, 그 해 겨울에 했어요. 그 해 겨울 12월 3일 날 했었는데, 그것도 뭐
쉽게 하지는 못했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학벌 없고 뭐 그 보통 대학을 나오면 그 졸작 작품 만든 프로파일이 있잖아요. 졸업 작품. 네, 졸업 작품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리고 유학 갔다 오면서 만든 프로파일이 있는데 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찾아다닌 거예요. 뭘 몰랐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막 찾아다니는데 다 하나같이 모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프로파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까 그러다 이제 그때 당시 스파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분한테 그냥 그분이 너가 무엇으로 너를 증명해 보일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열흘 동안 10벌 만들어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네. 왜냐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열흘 동안 10벌은 다 못 만들고 7벌 정도 만들어서 가져갔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컬렉션의 신인으로 데뷔를 하게 됐었죠. 네. 그 데뷔했던 때 무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반응이? 약간 장사를 하다가 다른 세상에 처음 문을 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자분들의 인터뷰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 그러니까 약간 신데렐라가 된 느낌도 살짝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길로 더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노점상 동대문 시장 상인. 네. 이런 것을 거쳐서 디자이너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네. 그 파리 백화점에 또 입점까지 했었어요. 네, 옛날에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이제 뉴욕 무대로 또 옮겨서 네. 뉴욕까지 아주 숨가쁜 기록을 한국인으로서는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뒤돌아다 보면 어떻습니까? 걸어온 길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계속 시작인 것 같고요.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ING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컬렉션 뉴욕 컬렉션이 끝난 다음에 피날레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무대에서 나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잠깐 몇 초 기다리는데 옛날에 그 동대문에 있었을 때 노점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파리 처음 컬렉션을 보고서 나도 저 무대 해외 무대에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뤘을 때 그때 감정은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데 되게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랬겠죠. 올라와요. 예. 실력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실력 가지고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혹시 자신이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운 좋죠, 저는. 그렇습니까? 네, 운 좋고 타이밍이 정말 좋아요. 예, 이 정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최범석 씨를 볼 때 비정규적인 사람이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차별을 하거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 조금 느꼈던 것 같은데요. 전에? 네. 그때는 저 역시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컴플렉스가 없었다면 그걸 안 느꼈을 텐데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느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그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차별을 안고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옷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옷에 대한 철학이요. 지금 이제 뭐 10여 년 하신 분에게 그런 걸 물어보면은 혹시나 너무 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루어 놓은 일이 너무나 거창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철학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패션 한국에서 디자이너가 만드는 옷이라는 거가 약간 왜곡된 것 같아요. 입지 못하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디자이너가 만든 옷은 철저하게 입는 옷이거든요.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 맞는 옷을 만드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인데 디자이너는 못 입는 옷, 너무 이렇게 개성이 강한 옷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패션쇼에 나오는 옷이 입기 어려운 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다 입지 못하는 옷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많이 못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 패션쇼에 나오는 옷은 못 입는 거다. 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들이 그냥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한 옷을 한 피스도 만들질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쇼업하기 위한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입을 수 있는 옷과 예. 예술성이 있는 거, 좀 약간 아티크한 느낌을 넣을 수 있는 그 밸런스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렵게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또 팔리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 밸런스 맞추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에서 장사할 때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래요. 그 나이에. 네, 옛날에. 근데 그걸 다 접고 네. 그리고 모험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근데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고서 어느 누구라도 그런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접고 그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네, 저뿐이 아닌 어떤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강남으로 진출하고 뉴욕에 진출하고 그랬지만은 아직도 동대문 시장에 원단 시장을 새벽부터 다닌다고 그래요. 네, 자주 나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제가 시작한 곳이고요. 편해요. 우선 거기 향수 같은 게 있나 보죠.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밥도 맛있고요. 네, 그리고 동대문 시장 안에서는 원단 시장에서 유명하겠어요. 많이들 아시죠. 네. 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까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기도 하죠. 왜요? 아니 옛날에는 거기서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짐 들고 다니던 꼬맹이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이렇게 빼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요. 근데 동대문 편해요. 편하고 그래서 동대문 자주 나가고 그리고 동대문 원단, 그러니까 물론 수입 원단도 많이 쓰긴 하는데 동대문 원단 많이 쓰고 싶어요. 그리고 동대문 분들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고 동대문 이렇게 나가서 봐야지 자극을 받아요. 전에 동대문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나가서 제 후배 또래쯤 되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그걸 보고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나도 저랬는데. 네, 그래서 동대문을 자주 가죠. 외국도 자주 갈 거 아니에요. 외국은 일 때문에 많이 가죠. 네. 그렇군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가 고등학교였다고 그래요. 네, 고등학교 몇 학년이었죠? 3학년 때요. 네. 그때 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장사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는 돈을 아니었죠. 벌기 위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돈을 벌어야 했을 만큼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환경이 그렇게? 우선은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은 돈을 거의 안 받고 살았었어요. 뭘 해서요? 그냥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이제 4형제 중에 셋째라 네. 특히나 또 그 주는 돈이 제일 적은 네, 셋째였죠. 네. 그랬는데 셋째인데도 욕심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발도 신고 싶고 어떤 바지도 입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벌어서 사입기 시작했었어요. 그걸 사입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19살 때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들보다 옷을 잘 입는 거 한 가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잘 입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옷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옷은 충분히 입을 것이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남들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옷 파는 장사를. 거는. 네, 장사는. 옷 파는 거는. 근데 안 됐죠. 네. 그때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나마도. 그때 정말 조그만 돈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모으면 또 이제 어디 가서 조금 또 사입해오고 계속 옷을 모았었어요.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쉽게 그렇게 오래 모았는데 쉽게 망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망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었을 텐데. 지금 뭐 어떤 힘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아버님한테는 조금 약간 죄송한 일인데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되게 낙천적이시고 항상 그 4형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사시는 모습이 항상 머릿속에.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떡장사를 하셨거든요. 옳지. 네. 근데 떡장사를 하셨는데 저희 형들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저를 맨날 업고 떡장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등에 업혔던 기억들. 어머니가 이제 떡장사를 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막 모래장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항상 밝으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그 힘드셔도 막 이렇게 시 쓰신 다음에 저한테 읽어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힘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머니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나이에 이렇게 뉴욕에 그 가서 쇼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성공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자꾸 겸손하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공의 의미는 뭡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성공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게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상을 해주는 거, 그게 성공이 아닌가. 스스로 행복한 게 성공인 것 같아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성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만약에 말이죠. 최범석 씨가 장가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난 노점상을 하겠다. 그때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네. 이 다음에도 그럴까요? 네, 딸이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면은? 네. 딸이면은 좀 이쁘게 착하게 키우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들이면은 그냥 막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요? 네. 저는 두 딸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옷은 남성복만 하면서 딸을 낳아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여성복도 만들고 아동복도 만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다른 것보다 딸 부잣집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예. 그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는데, 네. 그 혹시 최범석 씨 같이 훌륭한 디자이너나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싶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없을까요? 우선은 저는 지금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아까 전에 공부만 얘기했었잖아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학교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친구를 만나는 장소고 미래의 친구까지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도 어느 상대방한테 만들어주는 옷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을 너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스태프들,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내 제일 친한 친구보다 여자친구보다 제일 많이 보는 게 너희들이라고. 너희들과 나랑 친구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에 오늘 모처럼 그 최범석 씨 같은 젊은이를 만나서 제 기분이 그러니까 아마 보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혼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훌륭한 우리 젊은이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들도 국위를 선양하고 공부 잘하는 과학자들도 선양하지만 우리 최범석 씨 같은 사람도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가 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력과 배경이라든가 두뇌 뭐 이런 거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 최범석 씨와 얘기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도 중요하겠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